자, 이제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예에 관한 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예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명예에 관한 제 할 줄 알고. 제 208페이지입니다. 자, 형법 조문을 보면은 이제 그 307조 단순 명예손죄가 있죠. 1항은 사실적시, 2항은 허위적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써놓다시피 인식과 실제, 진실, 허위, 진실, 허위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진실인 경우는 307조 1항이고요. 307조 2항이죠. 2항. 근데 요거는 이제 학설 대립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요거 하면 되는데, 중환범죄에 넣었어도 중환범죄인 걸 몰랐잖아요. 몰랐으면은 이제 구성 요건은 307조 1항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위법성 파트에 가서 이제 공익성이 인정됐단 말이에요. 공익성이 인정됐을 때 307조는 310조가 절대 적용될 수가 없죠. 그리고 310조가 적용될 수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세모죠. 세모. 이럴 때 이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데 그 전제 사실에 착오가 있어요. 유전착입니다. 유전착이라서 이게 이제 상당한 이유가, 착오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적용되고 없으면 적용 안 돼요. 이렇게. 세모입니다. 세모. 거기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제1항일 때 위법성 조각이 바로 되는데, 착오가 있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허위 사실인 경우는 조각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사자 명예손죄도 310으로 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 309조 출판물 명예손죄. 이게 두 가지가 나뉘는데, 그 비방하고 출판 두 개 다 있으면은 309조로 가죠. 309조는 절대로 310으로 갈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비방의 목적이 없을 때, 공익성이 인정돼서 비방의 목적이 없을 때는 단순 명예손죄로 가기 때문에 307조 1항을 타고 가서 310으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모욕죄는 310으로 갈 수가 없고요. 쭉 정리해놨고요. 자, 그다음 고갈의 그 이론 정리해놨습니다. 자, 명예 주체. 자, 내적 명예가 아니고 외적 명예죠. 피해자는 특정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절대 명예손해 객체가 될 수가 없고, 집합 명칭 안 되고, 아이디만 갖고 누군지 알 수 없으면 안 되고요. 폭력범은 접근 금지. 폭력범이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피해자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공연성. 불특정 미시 아니죠. 또는 동그라미. 미시 아니고 또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필요 없죠.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팔린 전파능성 이론입니다. 그다음 사실적시 같은 경우는 그 협박죄하고 명예손죄는 구체성이 있어야 돼요. 구체성 밑줄. 자, 구체적 사실적시가 있어야 되고, 이제 사실적시에 반대되는 개념은 생각이죠. 의견 표현이 대치되는 개념이 됩니다. 그다음 명예훼손. 자, 훼손이라는 게 험담해야 되는 거죠. 가치 중립적 표현은 훼손이 아니고, 다만 이제 가치 중립적 표현을 썼더라도 평가 저하되었다, 훼손되었다 판단된다면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고의. 자, 질문하니까, 물어보니까 대답을 한 거예요. 질문 대답 과정에서 하는 말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봅니다. 자, 종료 시기는 신문이 게시가 되면서 바로 범죄가 종료가 돼버려요. 자, 나중에 이제 신문을 삭제할 때 종료가 된다. 그럼 틀말이죠. 게시할 때 이미 기소와 동시에 종료가 돼버리고요. 그 다음 출판물 명예손죄가 되려면 출판, 비방 두 개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비방이 X가 되면은 출판됐다 하더라도 307조로 가기 때문에 310으로 갈 수가 있게 되죠. 자, 모욕죄. 자, 집단 표시의 모욕은 그 자체로 구성원에 관해서 모욕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희석돼 버리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지문에서 희석될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된다면 모욕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모욕죄 파트에서 이제 죄가 되고 안 되고 평가가 있는데, 일단 모욕죄가 되는 거는 이제 알아둬야겠죠. 모욕죄가 되는 거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고, 구성요건이 있는데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눠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말했을 때는 이제 구성요건이 조각됩니다. 다만 이제 온라인에서 단체 단톡방이라던가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온라인에다가 적시하면서 다수에게 말했을 때, 이때 이제 위법성이 조각되죠. 다만 이제 그 카톡을 보냈는데 단체 카톡이 아니고 한 명한테 카톡 문자를 보낸 판례가 있어요.
이건 한 명한테만 말했기 때문에 이건 구성요건이 조각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수한테 말했을 때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예요. 그걸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이제 공익성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죠. 거기 공익성이란 교리 분쟁, 선거 정책 비방, 부정비리 폭로 세 가지가 대표적이고, 그다음 인터넷으로 말했을 때는 그 공익성이 원칙은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고, 그 인터넷에 말을 했을 때에는 지식, 후기, 조언 전부 다 뭡니까? 질문하니까 대답한 거죠. 그럴 때만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이쪽으로 정리해놨고요. 자, 209페이지입니다. 자, 명예 주체. 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게 분명해야 됩니다. 피해자가 특정돼 있어야 돼요. 자, 따라서 막연한 표시 갖고는 안 되죠. 막연한 표시가 뭐가 있습니까? 집합적 명사, 319 동지애 이런 거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해서 특정인을 가리키는 게 명백하다고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고를 때 안에서 그 구성원 각자 명예가 훼손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정부나 국가기관은 절대 피해자 될 수가 없죠. 절대 피해자 될 수가 없고 그 공직자 개인에 관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에 관한 비난을 했다. 이거는 절대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대통령에 관한 비난을 했을 때 그 윤석열 개인에 관한 비난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것만 갖고는 비난이 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않는 게 원칙이고 다만 이제 상당성을 잃은 정도로 평가된다면 그럴 때 이제 요 윤석열 개인에 관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입니다. 자, 그다음 그 아래 이제 피해자 부정된 거 쭉 보시면 되겠죠. 뭐 정부 곧바로 개인 명예훼손 아니다. 집합 명칭 안 되는데 구성원 될 수 있다. 아이디만 갖고 알 수 없으면 모른다. 학교폭력법 누군지 피해자 특정이 안 된다. 그리고 의혹 갖고는 안 된다. 발들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최근에 전파 가능성 이론 전압 판결이 있어요. 전압 판결에 대해서 기출들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 정리 잘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이 전파 가능성 이론이라는 게 그 대법원이 확립된 입장이죠. 그래서 전압이체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확립된 이론이라서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자, 두 번째, 자, 정보통신망법이나 공직선거법이나 특별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형법하고 특별법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된다. 다르다 아니에요. 똑같이 적용된다. 좀 2번. 자, 이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죠. 범죄의 사실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증명이 아니고 엄격한 증명을 해줘야 돼요. 이제 판사한테 확신을 줘야 됩니다. 유죄란 확신을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개연성까지 요구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원래 이게 가능성이란 말이에요. 가능성. 가능성이라서 8, 90% 가능성이면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증명하는 정도는 좀 더 높여서 봐요. 그래서 가능성보다 더 큰 검사가 개연성까지 훨씬 높은 가능성이죠. 여기까지 증명을 해야만 그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갖게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증명 정도에서는 개연성까지 증명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 점 포인트고. 자, 그 다음에 3번. 실제 전파가 되는지 여부는 소극적 사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전파 가능성이 인정이 되면은 그것만으로 바로 유죄가 떨어지는 거예요. 딱 떨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따져봤더니 실제로 친구들한테 한 명한테도 전파가 안 됐단 말이에요. 전파 가능성 있는 줄 알고 유죄를 판결하려고 그랬는데 그 피고인 측에서 판사님 보세요. 저 사람이 저랑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명한테도 전파 안 했잖아요. 전파 한 명도 안 됐잖아요. 그걸 증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죄를 떼려고 그랬더니 무죄가 될 수 있겠구나. 소극적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소극적 판단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 전파되는지 말하는지가 처음부터 적극적 판단이 되는 게 아니고 가능성만으로 적극적 유죄가 가능한데 실제 전파 안 됐다는 식의 판단이 되면은 그때서 판사가 비로소 이제 무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극적 무죄, 죄가 안 된다는 증명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전파가 되는지가 유죄가 된다는 적극적인 사정이 될 수는 없고 유죄를 부정하는 소극적 요소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자, 항상 이제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면 되겠고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상식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거고 뭐 실제 전파가 되는지 말하는지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원칙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이에요.
자,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원칙적으로 가능성으로만 따지는 거예요. 얘는 고려하지 않고 이거로 유죄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전파가 하나도 안 됐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 예외적으로 무죄도 가능하다는 거지. 예외적으로. 그래서 이제 원칙은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추상적 위험 범위죠. 그래서 그 사실의 적시는 구체성을 띄워야 되는데 그로 인한 위험성은 추상적 위험으로 충분한 겁니다. 자, 갑이 A에 대한 험담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이게 퍼져나갈 가능성이 인정이 될 때, 요 A에 대한 험담 사실 적시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인 말로 적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전파돼서 A의 법익이 침해되는 거, 요거는 위험성으로 충분한데, 요거는 구체 위험이 아니죠. 추상적 위험으로도 된다요. 그래서 자, 사실 적시는 구체적이어야 되고 위험은 추상적으로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두 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사실 적시는 구체적, 위험 발생은 추상적. 모순되는 거 아닙니다. 자, 니은번. 자, 만약에 이제 발언 상대방이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다거나 비밀 유지 임무를 지고 있다거나 그럴 때는 그 전파 가능성이 원칙은 부정되죠. 부정되지만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인정될 수도 있다. 언제? 친한 사람한테 말을 했는데 옆에 다른 사람이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땐 그 공연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봤죠. 자, 판례 보겠습니다. 사건의 경우 뭐 같은 아파트 피해자 병실 친한 이웃들이죠. 전파 가능성 없습니다. 유혹하려고 말했거나 증거 수집으로 한 발언도 전파 가능성 없다고 봤어요. 그 다음 기회말로 피해자 본인한테 욕한 것도 전파 가능성 없다고 봤죠. 그 다음 기자한테 말할 때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보통 사람한테 말하면 말한 자체로 가능성이 있으니까 유죄가 되는데 기자한테 말하면 가능성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보도를 해야만 기소가 되죠. 그러니까 이상하다.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자, 오른쪽. 자, 불특정 또는 다수는 전파 가능성 인정돼요. 불특정, 정해지지 않은 사람, 일면식이었거나 친분 없는 사람. 다수인 같은 경우는 193명, 여러 명한테 말했다 이거예요. 동네 사람, 이웃 사람, 전자 게시판 다 공연성 인정되고, 비공개 대화방에서 말을 했을 때는 그 비밀을 지키겠다 약속을 했더라도 대화방을 나가서 전파할 가능성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했죠. 공연성 인정됩니다. 자, 팩스로 전송한 경우도 그 공연성 인정이 됩니다. 자, 다만 이제 팩스로 전송했을 때 공연성이 인정될 수는 있는데 그 팩스의 내용이 뭐예요? 전과 13범이라는 부정비리 폭로죠.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될 소실은 있긴 있어요. 근데 판례가 위법성 판단하지 않았어요. 판단하지 않고 대법원에서 공연성이 있다고만 판단했기 때문에 이건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공연성이 있는지 없는지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공연성이 있다 하면 돼요. 자, 사적으로 친밀한 친척한테 말을 했죠. 그러면 이제 공연성이 없는 게 원칙인데 옆에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전파가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예요. 그래서 공연성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렇게 봤고요. 자, 오른쪽. 자, 사실적시. 자, 명예훼손죄 사실적시가 되려면 구체적 사실적시가 있어줘야 됩니다. 너무 추상적인 사실을 적시하게 되면은 막연한 사실은 모욕죄가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명예훼손. 막연한 사실은 생각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됩니다. 서로 구별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 사실의 적시는 이제 의견 표현과 대치가 되는 거고 사실이 되려면 과거나 현재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장래에 일어날 일은 입증할 수가 없죠. 원래 사실 적시가 안 돼요. 그러나 장래를 적시하더라도 현재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을 때에는 그 현재 사실이 명예훼손 사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판례 딱 하나 있죠. 내일 영장 떨어진다 판례가 있습니다. 자, 내일 영장 떨어질 것은 현재 입증할 수가 없지만 현재 구속되어 있고 혐의가 있다는 사실이 기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혐의를 받고 있다는 그 말이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가치의 중립 표현이 있죠. 자, 가치를 배제한 중립적 표현. 남자다, 여자다,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것도 이제 평가를 저하했다고 판단된다면 죄가 되고 반대로 저하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정적 표현 주의해야 됩니다. 자, 판례들 보겠습니다. 과장 표현, 극비에 보고서 과장 표현이죠. 넌 이단이야. 자기 생각이에요. 질문 답변은 명예훼손 고의가 없고요. 세우실 때 파악했는지 못했는지도 자기 생각입니다. 주장, 광고 전부 다 생각이죠. 자, 오른쪽에 구체성을 띄어야 된다. 간접 우회적 표현도 구체성을 띌 수 있다. 다 제가 선입할 수 있고요. 그다음 가치 중립적 표현. 자, 진로 회사가 그 지분을 일본 아사히맥주에 넘겼다.
뭐 좋다 나쁘다 가치를 배제한 그냥 팩트를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범인을 신고했다 고발했다 잘했다는 거죠. 칭찬하는 거예요. 너 범인 신고했어? 잘했네. 근데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가 되면은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범인을 신고했는데 실은 네가 범인인데 누명 씌운 거잖아.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 동기나 경위가 언급되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고의와 종료 시기. 자, 고의 다음 쭉 보면 돼. 자, 디귿번. 추상적 위헌범으로서 개시가 종료되면 기소와 동시에 종료가 된다. 나중에 회수가 되지 않았어도 이미 범죄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위법성 조각사유 310조. 자, 307조 제1항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딱 하나만 적용돼요. 진실성, 공익성 인정되면은 위법성 조각되고 무죄가 되죠. 자, 판례론 기업번. 자, 310조는 명예훼손죄 307조 제1항에만 적용되고 모욕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모욕죄도 위법성이 조각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310조가 아니고 20조가 적용되죠. 이렇게 이제 모욕죄도 위법성이 조각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310조는 절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형법 총칙 20조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예요. 20조에 의해서. 30조가 아닙니다. 그거 주의해야 되고요. 자, 다음 니은번. 공직선거법의 허위설 공표죄에 대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따졌는데 공직선거법은 배운 적이 없어요. 하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죠. 허위래잖아. 허위이기 때문에 310조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자, 다음 진실한 사실인지는 전체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 위주로 따지고요. 공익성도 중요한 거로 따집니다. 자, 그 다음 판례이론. 자, 공공의 이익. 자, 공공의 이익을 따질 때 공공의 이익을 따질 때 공인인지 사인인지 따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적 관심 사항인지 따지죠. 이렇게. 그래서 공인 공적 사항이면 공공이익이 인정되는 거고 사인에 관해서 사적인 신상 터는 거는 공익성이 없어요. 근데 공인이긴 한데 여기에 사적인 부분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세모죠. 공적 관심도가 높으면 공익성 인정되는 거고 공적 관심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걸 써놨죠. 이렇게. 자, 공익성은 이제 특정 사회 집단 구성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여러 명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 말고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한 거는 다 공익이에요. 한 명이건 두 명은 상관없어요. 자기 말고 타인을 위한 것은 다 공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부에 이게 관련된 사항이라더라도 공동생활에 관계된 거라면 그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사회적 관심이 많은 경우라면 공익성 인정될 수가 있다. 30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니은번. 공인일수록 공익성이 있고요. 공적 관심사일수록 공익성 인정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연 동기가 공익을 위한 건지 따져보고요. 구단 판례. 자, 310조. 뭐 많이 썼는데 이건 없네 당장.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그 307조 1항에 대해서 사실이 있고 2항에 허위 사실이 있고 311조 모욕죄 생각이 있어요. 생각. 판례는 어떻게 봅니까? 요 사실하고 허위 사실이 대칭되는 개념이 아니죠. 사실은 허위 사실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사실의 대치가 되는 건 요거죠. 요거 생각 이렇게 대치됩니다. 그래서 사실에 허위가 포함이 돼요. 그죠? 따라서 실제로 허위라더라도 명예훼손 307조 1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언제? 얘가 진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307조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허위 사실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고 생각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가로 2번에 307조 1항의 성립을 하기 위해서 진실이건 허위이건 상관없이 그 허위를 적시했다 하더라도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2항이 아니고 1항이 적용됩니다. 그 2항으로 바꿔 출제할 때 있어요. 1항과 2항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2항 세모, 1항 동그라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진실함으로 믿었으면 307조 1항이 되겠죠. 거기다 상당성까지 갖추면 310조가 적용되면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07조 1항이 되었을 때 요
전제 사실 착오에 대해서 착오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310이 적용되면서 유효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까 배웠던 겁니다. 자, 오른쪽. 그럼 이제 비방의 목적이 거짓인지 아닌지 구성 요건에 관해서 누가 증명 책임을 집니까?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얼번.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에 관한 것은 행위적 입증 책임을 지는 거죠. 달랐단 말이에요, 두 개가. 자, 이제 명예훼손죄인지 훼손의 사실인지 구성 요건은 검사가 입증하는 거고, 그게 이제 공익성을 위한 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이게 고등책임이 전환되는 거죠. 요게 행위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행위자 고등책임 이렇게입니다. 요거는 검사 고등책임, 요게 고등책임이 전환되는 거예요. 요게 공익성이. 그래서 디귿하고 리얼 다르죠. 자, 다음 이제 8회 보겠습니다. 자, 공익성이 인정되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들: 교리 분쟁, 선거 비난, 부정비리 폭로.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서 지식 후기 조언으로서 질문 답변, 이런 게 이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들이고, 다만 이제 부정비리 폭로의 경우에도 남의 주소까지 털었다든가 사적 신상을 털었다든가 남의 이름을 써서 수단이 불법한 경우는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그 다음 인터넷도 그 지식 후기 조언 말고 질문 대답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뭐 비난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자, 사자 명예훼손죄 보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출판물 명예훼손죄. 자, 출판물이 되려면 제본이 되면 제일 좋고, 제본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제본과 비슷한 정도의 기능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스탬플로 찍으면 돼요. 스탬플로 찍어서 제본처럼 보이면 출판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모조지, 사본, 프린트 쪼가리들은 출판물 아니죠. 자, 그 다음에 판례이론. 자, 그 다음 판례이론 이거죠. 갑이 기자를 통해서 신문에 보도했을 때 두 개 다 있으면 기자를 통해서 출판의 의도가 있고 보도되면 명예훼손 됐단 말이에요. 출판물 명예훼손죄. 그 다음 기자한테 말한 게 아닌데 보도가 됐어요. 그럼 출판의 의도는 없는 거죠. 단순 명예훼손죄. 그럼 기자한테 말했는데 보도가 안 되면 공연성이 없단 말이에요. 출판물도 아니고 명예훼손도 아니고 무죄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때 1번, 2번, 3번 사례인데 그 1번 사례. 지금 얘가 이제 허위 사실을 제보했어요. 근데 기자는 진실인 줄 알았고 공익을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기자는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가 되죠. 그럼 무죄가 되는 사람, 처벌되는 사람을 이용했으니까 출판물 명예훼손죄 간접 적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1번 사례예요. 자, 1번. 기자한테 말해서 정을 모르고 보도가 됐죠. 그럼 출판물 명예훼손죄가 죄명이고 가담 형태는 간접 정보입니다. 그 다음 D번. 기자가 아닌 자한테 말했는데 보도가 됐죠. 단순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그다음 D번. 기자한테 말했지만 보도가 안 되면 무죄가 되죠. 1, 2, 3. 3개. 자, 비방의 목적. 자, 비방의 목적은 공익과 상반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둘 중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절대 둘 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방의 목적하고 공익성이 있을 때 비방이 49%, 51%. 그럼 둘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공익성 인정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없어지는 거예요. 0,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제로. 얘를 100으로 보는 거예요. 100. 만약 비방이 51이고 공익이 49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100이 되는 거예요. 100. 얘는 제로가 됩니다. 제로. 이게 상반된 관계. 상반된 관계. 이거 아니면 저거. 이겁니다. 그래서 비방이 그 공익과 상반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가로 2번. 공익성에 관한 것이 인정이 되었으면 51%라도 공익성이 인정이 되었으면 비방은 제로가 돼버려요. 제로. 아예 없어진다고.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자, 따라서 비방이 없어져 버리니까 309 출판물로 갈 수가 없고 307조로 가게 되죠. 307조 1항이 가게 되면은 이제 그 307조 1항을 타고 310조로 가서 유효성 조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 말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오른쪽 모욕죄. 자, 모욕죄는 이제 사실의 적시가 없을 때 생각일 때를 말하니까 추상적 판단도 모욕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죄고 추상적 판단을 하면 모욕죄입니다. 자, 그리고 니은번. 자, 집단 표시의 모욕에 있어서 개별 구성원 지칭하는 게 분명해진다면 모욕죄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이제 구성원이 지칭이 된다 하더라도
비난의 정도가 희석된다면 모욕죄가 아니고 반대로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는다면 없어지지 않는다면 모욕죄가 될 수도 있어요. 희석되는지 안 되는지 꼭 보고 풀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자, 어떤 모멸감을 주거나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행동을 했어요. 그것만 갖고 모욕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봅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연장자 이름 부르는 사건이죠. 원우가 이렇게 부르는 사건이요. 선생님 지나가니까 원우가 어디 가니? 그러면 나 어디가 따라와 같이 가자 그러겠지. 그래서 좀 무례하긴 하지만 그거 갖고 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그 아래 판례들 가보세요. 자, 거기에 이제 옛날 판례부터 쫙 나와 있는데 빨갱이, 계집년, 만신천년, 시집 뭐 똥꼬다리 판례가 70년대 판례입니다. 근데 최근에 출제가 됐어요. 이것도 똥꼬다리 출제가 됐고 망할년, 애꾸는 병신, 듣보잡도 출제가 됐고요. 순경 새끼, 개새끼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잘 나오는 게 그거예요. 어용 앞잡이. 어용 앞잡이. 이 친일파 앞잡이 새끼. 이건 이제 제가 된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호텔료가 이제 수지 사건이죠. 그래서 제가 된다고 나왔고요. 이제 국민호텔료라고 말하면서 이제 수지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국민호텔료 같이 말하면서 이렇게도 말했어요. 거기다 써보세요. 퇴물. 예. 수지 보고 국민호텔료다. 퇴물이다 말했는데 이건 모욕죄 아닙니다. 모욕죄 같이 쓰시고. 자, 다음에 이제 집단 표시 모욕죄 부정 판례가 있습니다. 신앙인 대상 우수한 속에 몰살했다든가 인터넷 카페 전체에 관한 비난을 했다든가 여성 아나운서를 싸잡아 비난했다든가 구성원이 특정되지도 않았고 희석되고 또 제가 안 된다 봤습니다. 다만 이제 신앙의 대상에 관한 우스꽝스러운 묘사를 하더라도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고 폭행 압박을 유발할 정도가 된다면 죄가 될 수도 있다. 예외적으로 그렇게 말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판례들 쭉 아래 나오는데 구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욕죄가 되는 거 구별해줘야 되고 무죄가 되는 경우도 구성요건인지 유업성인지 구별해줘야 됩니다. 자, 구별해놨죠. 왼쪽은 구성요건이 조각되는 경우예요. 자, 부모가 그러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 놀고 있네. 나이 처먹은 게 자랑이냐. 씨발. 이건 대상이 없죠. 대상이 없고 무례한 표현, 그 다음에 야비한 사람. 요거예요. 카톡 문자 밑줄. 그러니까 카톡으로 보냈다고 온라인으로 보냈다고 다 유업성 조각이 아니에요. 카톡으로 보냈어도 한 명한테 보냈죠. 한 명한테. 이건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조각됩니다. 야비한 사람 판례. 그럼 이제 이제 오른쪽은 다 뭡니까? 오른쪽은 다 뭐냐면 온라인에다가 올렸으면서 다수가 보게끔 올렸단 말이야. 단톡방에 올렸어. 단톡방에. 단체방에 올려서 여러 명이 봤단 말이죠. 그러면 유효성이 조각되는 거예요. 뭐 시청자 의견란, 인터넷의 한심한 인간, 인터넷의 기레기. 기레기가 이제 기자 쓰레기 합성어예요. 기자 쓰레기. 그 다음에 도라이, 단체 채팅방, 사기죄로 감방 다녀왔다. 단체 채팅방, 철면 피하게 축도 페이스북. 여럿이 보게 해놨단 말이에요. 조심해. 조심해야 돼. 사기죄로 나쁜 놈이야. 조심해야 돼. 여러 명 달리는 거니까 공익을 위한 거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온라인으로 다수한테 말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 이거 카톡 문자랑 비교해야 됩니다. 이거 꼭 비교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310조가 아니라 20조라는 거. 20조라는 거 꼭 주의해야 돼요. 이렇게 20조라는 거. 자, 됐죠? 그럼 다 정리 다 끝났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신용에 관한 죄입니다. 자, 307조 명예손죄가 나와 있고 그 신용훼손죄가 나와 있죠. 그건 이제 신사계입니다. 신사계. 그래서 신용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의 사, 위계의 개, 신사계. 위력은 없어요. 업무방해죄는 3개 다 있어요. 허위 유포, 위계 위력 다 있고 경매처벌방해죄는 경력계입니다. 경력계. 위력, 위계 2개는 있는데 사실 유포가 없죠. 여긴. 신사계, 경력계 쓰면 돼요. 여기다가. 신사계, 경력계. 신사계는 위력이었고 경력계는 허위 유포가 없어요. 자, 구성요건 차고입니다. 자, 죽은 사람인 줄 알고 하였다. 자, 죽은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살아 있었다. 신용을 훼손하였다. 입니다. 자, 죽은 사람한테 죽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제 이것부터 이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죽은 사람한테 하는 것이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죄가 더 경미해요. 경미하니까
중한제 인식하지 못했다. 15조 1항 적용돼요. 경미한죄가 됩니다. 사자에 관한 죄가 된다고. 사자에 관한 죄. 두 번째. 자, 신용을 훼손하였다 그랬는데 신용은 명예의 특칙이죠. 특칙입니다. 근데 이제 사자에 관해서 신용을 먼저 봐야 되는데 사자 신용훼손죄라는 죄는 없단 말이지. 없으니까 뭐가 돼요? 명예훼손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자 명예훼손죄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봐야 될 게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봐줘야 되는데 진실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위일 때 안에서 요거 죄가 되는 거예요. 사자 명예훼손죄 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15조량에 따라서 사자에 관한 죄가 되고 신용훼손이 있더라도 신용훼손죄에 사자가 없으니까 사자 명예훼손죄가 된다고 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허위일 때만 또 죄가 됩니다. 진실일 땐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죽었다. 이건 뭐 몰라도 됩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 다음 신용훼손죄. 자, 과부다, 비싸다, 지연됐다, 돈이 없다랑 신용불량자다 관계가 없는 말이죠. 죄가 안 되고 이자를 연체했다 이 말이 뭐가 돼요? 저 사람 신용불량자다고 하는 거죠. 이것만 신용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업무방해죄 들어가겠습니다. 자, 업무방해죄. 거기 아래 표로 쭉 정리해놨죠. 자, 이제 A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자, 이 업무가 타인의 계속된 사적인 일로서 보호가치가 있어야 돼요. 타인의 계속된 사적 업무로서 보호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방해할 때 방해하는 행위가 허위 사실 유포, 위계, 위력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허위 유포는 이제 거짓말을 남한테 퍼뜨리는 거고 위계는 거짓말을 업무자한테 하는 거예요.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이 둘 다 거짓말인데 대상이 달라. 퍼뜨리는 거, 업무자 속이는 거 대상이 다르고 그 다음 위력을 썼을 때 그 정당한 권한이 있었을 때는 제가 성립하지 않죠. 이거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틀 잡으면 돼요. 자, 먼저 판례이론 업무. 자, 공무랑 방해, 이제 공무방해랑 이제 비교해서 보죠. 자, 사적인 걸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공적인 걸 방해하면 공무방해죄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따로 있고 항상 뭐가 특칙이에요? 국가적 법익이 항상 특칙이에요. 형벌이 더 높아. 이게 특징이고 개인적 법익에서도 재산죄랑 비단죄가 있으면 재산죄가 특징이죠. 항상 특징입니다. 특징. 공무방해랑 업무방해 비교됩니다. 자, 그래서 공무를 방해하는 것은 공무방해죄 따로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자, 보호할 가치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 사인의 업무는 어떻게 돼요? 위법한 업무도 보호를 해주죠. 위법이 뭡니까? 민법상 무효, 행정법상 무효가 다 보호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뭐는 보호 안 해요? 형사처벌되는 거, 불법은 보호하지 않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니은번. 자, 업무에 기초가 된 계약, 민법상 계약, 행정법 행정행위가 반드시 접보할 필요는 없고 위법한 것도 된다. 무효나 무효가도 보호가 된다. 그러나 보호할 가치가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디귿번처럼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 불법인 경우는 보호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자, 판례들 쭉 나와 있습니다. 쭉 정리해놓고 이제 업무성이 부정되는 걸 잘 봐야 돼요. 쭉 되는 거. 타인이 아닌 거, 대학교, 물건이죠. 영조물, 인간이 아닙니다. 자, 공장이전 조용공사 일회적인 거라서 안 되고요. 경찰 시장은 그 공적인 업무라서 안 되고 수업권, 의결권은 일이 아니라 권리니까 안 돼요. 그 다음 이제 불법적인 거. 의사랑 임원이랑 중개했더니 성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정지하고 측정해서 강제 경쟁을 시킵니다. 이렇게. 자, 두 문자를 쭉 땄었죠. 이렇게.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지방으로 이전해서 나무를 심는 공사를 하고 이제 고위 공직자들을 불러서 수업을 해서 의결했습니다. 불법을 타파하자고. 그렇게 쭉 두 문자 따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자, 회사 업무 밀접성이 있다거나 상사 명에 따랐다거나 의사진행 업무라던가 계획성 인정되죠. 그래서 일회적이라는 말이 나와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업무성 인정 다 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공사 신규 직원 채용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과 비교해서 그 오른쪽 무효인 거 민법 위반이죠. 단순 위법. 무허가 행정법 위반이죠. 단순 위법 보호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업무방해 위험. 자, 이제 위험범이기 때문에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으로 충분하고요. 근데 업무 집행 자체를 방해해도 되지만 업무의 경영을 저해해도 제가 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요? 택배 사건이죠. 택배 사건. 그래서 택배를 발송하는 것 자체를 방해한 건 아닌데 기독교 성교 인쇄물을 넣는다고 그래놓고 다른 종교를 비난했기 때문에 업무의 경영을 저해했죠. 그런 경우도 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자, 이제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 불충분한 심사라면 제가 되지 않고 충분한 심사라면 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위계 공무방해에서 나온 법리랑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고요. 자, 그 다음 3번 업무방해 행위. 자, 허위 유포. 유포라는 건 뭡니까? 적극적 전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허위 유포가 부정된 경우. 자, 무효 심결이 확정되기 전. 자,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의 권리가 무효라고 확정이 된 다음에 자기한테 권리가 있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무효로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유효로 보호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제가 안 대답했습니다. 자, 광우병 보도는 일부의 허위가 있었어요. 일부의 허위가 있다는 거는 대부분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진실이니까 허위가 아니다 이렇게 봤고요. 허위로 인정된 사건들, 뭐 무죄 약속, 소방사업부, 한국소비자 보훈, 파스텔로 사건이죠. 그런 판례들이 있습니다. 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자, 위계라는 것은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계가 될 수가 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이제 업무자가 있으면 업무자를 직접 속였단 말이에요. 그럼 314조 1항의 업방죄가 됩니다. 자, 근데 얘가 이제 컴퓨터를 속였어요. 컴퓨터. 그럼 뭐가 돼요? 314조 2항의 컴퓨터 장애 업방죄가 되죠. 이렇게. 이게 구별해줘야 돼. 네, 구별해줘야 되는데 사람을 속인 업방죄가 먼저 적용되고 요게 안 될 때 이게 보충적 규정이에요. 보충적 규정. 그래서 이제 업방죄가 되는 걸 먼저 따져야 되는데 컴퓨터를 속여서 그 컴퓨터 결과가 사람에게 알려졌다 이거예요. 알려지면은 결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어도 컴퓨터를 통해서 사람을 속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요게 먼저 선입한다 이거예요. 이게 특징이니까. 요게 선입하면 얘는 따로 검토하지 않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이제 오른쪽에 판례들을 쭉 보겠습니다. 자, 사람에 대한 위계 인정 판례. 전자투표 휴대전화 조작 사건. 자, 기계를 조작했지만 사람한테 결국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관한 업방죄가 성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에 관한 위계가 없는 건 뭐가 있습니까? 쪼개기 송금 사건이 있죠. 그래서 이제 100만 원씩 이렇게 6번에 쪼개서 입금을 시켰을 때 그 ATM기를 속이긴 했지만 그를 통해서 사람을 속인 적이 없잖아요. 위계가 아니다 봤습니다. 자, 그다음 판례. 자, 시험 담당자들이 상호 공부하면 위계 상대방이 없어서 제가 안 되는데 면접위원은 다르죠. 이런 사건이죠. 이렇게. 자, 필기시험 채점을 하는데 갑을 병이 다 상호 공모했대. 그럼 갑을 병이 누구를 속였어요? 상대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오른쪽은 뭐예요? 필기 채점자들이 공모해서 필기 합격시키게 되면은 면접위원들의 면접을 봐야 되는데 면접위원들 A, B, C가 갑을 병이랑 공모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갑을 병이 누구를 A, B, C 속인 거죠. 상대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판례가 가정적 표현을 했는데 필기 채점자고 면접 채점위원들까지도 다 공모가 돼 있다면은 그럼 또 상대방이 없어져 버리죠. 그럼 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공모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다음은 시험 관련된 판례들. 자, 시험 관련된 판례 다 제가 되는데 안 되는 거 2개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를 그 출제 제출하기 전에 예상 문제를 요출했는데 그게 실시자에게 학원이나 학교 측에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어요. 시험을 실시해야 업무를 방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업무가 시작도 안 됐기 때문에 방해할 대상이 없었다는 거죠. 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기타. 자, 실명 전환 사건은 그 국가 그 실명제에 부합하는 행동으로서 제가 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허위라는 말이 나와도 위계가 아닌 판례가 2개 있습니다. 허위 학력, 허위 채권. 자, 허위 학력이나 허위 채권은 거짓말을 한 건 맞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업무를 방해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해서 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봤죠. 다만 이제 허위학력의 경우도 타인 명의로 제출하면 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 타인 명의 위에 공식방 가면 뭐 나옵니까? 공증, 변시, 타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계 공식방과 똑같이 타인 명의는 위계가 될 수 있다. 충분한 심사로 수릴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이거 나오면 또 페이지 적어줘야지 또.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태반이기 때문에 언제 배웠습니까? 막 그래 나한테. 자, 380페이지 딱 적어놓고 가보세요. 380페이지 가면 배웠죠 여기? 자, 380쪽 가보면 공증, 변시, 타입 순서대로 쭉 써놨죠? 거기 타인의 뭐라고 했어요? 타인의 진단서, 타인 혈액, 타인 소변 나오죠? 타인이라고 타인. 똑같은 법리라고 똑같은 법리. 그래서 거짓말만으로 허위만 갖고는 속일 수가 없고 타인 명의로 제출할 때 충분한 심사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법리로 이것도 제가 되는 겁니다. 됐죠? 다시 돌아와서 자, 제가 안 되는 거. 객관적 사실을 게재했다. 외상대금을 수령했다. 자, 외상대금을 수령한 것은 전달해주면 되기 때문에 제가 되지 않습니다. 삥땅을 쳐야 횡령죄가 되겠지. 자, 그 다음 처벌 전력에 있는 노래방에서 접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럼 이게 범죄를 결심하기 위한 함정수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해오던 걸 하겠단 말이에요. 따로 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그 다음 조합원들의 의사를 누락시킨 채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자, 조합원들의 의사를 빠뜨렸을 뿐이지 속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위계가 아니다. 서비스표가 이제 특허인데 특허는 먼저 출원자가 임자예요. 그래서 먼저 출원했다 하더라도 위계가 아니다. 그 다음 게임 프로그램은 무슨 사건입니까? 자, 변조된 게임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게임에 접속을 해서 아이템을 득템했으면 위계가 맞다. 근데 프로그램을 게시 오프했을 뿐이고 접속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접속한 적이 없으니까 속인 적도 없다. 이렇게 봤던 판례입니다. 자, 다음 9할의 판례이론. 자, 소비자 불면동 같은 경우는 그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자, 그리고 됐어요?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미음번. 자, 쟁의로서 파업을 할 때 그 파업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할 수가 있는데 위력은 부작위다. 그럼 틀린 거죠. 이런 자귀입니다. 자귀로 해줘야 되고 파업한다고 언제나 제거되는 건 아니죠. 그 갑자기에서 전격적으로 파업을 실시해서 사업 계속을 저해할 정도가 된다고 판단될 때 예외적으로 제거되는 거예요. 두 개입니다. 부작위, 위력, 틀린 말. 언제나 제거된다, 틀린 말. 두 개 주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자, 220페이지입니다. 자, 위력을 인정한 판례들. 이제 그 광동지학 사건이죠. 광동지학에 전화 걸어서 불면동 벌인다 말을 했어요. 자, 신문사한테 전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신문사 업방지는 안 되고 광고주한테만 전화했죠. 광고주 업방지만 선입했습니다. 자, 긴급 조정의 결정이 떨어졌어요. 자, 조정의 결정이 떨어지면은 그 10일 동안 파업을 해서는 안 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 중에 집에 가다가 대회 참가한 건 그럴 수 있다. 무죄. 근데 회사에 복귀를 하지 않고 회사에 아예 출근 안 했단 말이지. 이건 업무방해가 성립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력으로 인정받은 판례에 3개 주의해야 되죠. 비밀번호 변경, 폐원신고, 전화공세, 위계가 아니고 위력이에요. 위계, 그럼 틀린 거죠. 위력, 그래 맞습니다. 다만 비교할 게 폐원신고는 남의 학원 폐쇄시킨 거라서 위력이 되는데 휴원신고는 자기 학원 신고잖아요. 그럼 위력으로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휴원, 그 폐원 잘 비교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빨간색 털리들. 자, 해임시키겠다 욕설한 거죠. 위력으로 볼 수 없다. 그 다음 74세 할아버지 불패입니다. 할아버지는 힘이 없다. 자, 안전운행 잘한다. 창문 교체 공사하면서 건너편에 이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했어요? 고함을 질러서 창문 교체 공사가 저해된 건 맞다. 하지만 지역 간의 지역 주민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그 법원이 개입하기는 신중해야 된다 하면서 부재가 나왔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현안도로 막았습니다. 길이 막혔죠. 근데 대체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로 돌아가면 돼. 업무방해 되지 않았습니다. 자, 대형마트 매장 안에서 이제 사장님을 따라다니면서 피켓 들고 이제 고성을 지른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일정 거리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장이 그 마트 순찰을 다 했다는 점에서 업무방해 위험성은 없었다. 판단하겠습니다. 피켓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정당 권한 판례. 보증금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를 끊었어요. 그죠? 그럴 만한 권한이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한 푼도 안 남았으니까. 근데 보증금이 남아 있는데도 전기를 끊었다. 그럼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뭐 자기 소유다, 30년 점유했다, 해지했다,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새마을금고가 조합의 영향력하에 있다는 것은 영향력하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금고가 그 조합의 영향력 하에 있대. 하. 밑에 사람이래. 밑에 사람. 상관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니까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 본 겁니다. 자, 회계적 열람권을 가진 회장이 열람을 요구했다. 열람권이 있으니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지. 그 다음 대합을 포획해 가는데 대합을 잡아간 놈이 있고 중지시킨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잡아간 사람이 잘못한 거죠. 중지한 것은 대화 양식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퓨터성 협방죄입니다. 자, 컴퓨터성 협방죄는 그 장애는 동그라미죠. 현실적 장애가 발생을 해줘야 돼요. 근데 방해는 세모입니다. 추상적 위험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판례에서 죄가 된다 만다는 장애가 있다 없다로 판단하는 건데 그 사람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그리고 정보 전송에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러면 뭐가 돼요? 그 장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 죄가 안 되고 오른쪽은 패스워드 변경했다. 통계 반영했다. 비밀번호 설정했다. 장애가 초래됐죠. 그럼 죄가 성립합니다. 자, 입찰방해죄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시고. 자, 비밀침해죄는 자, 비밀침해죄가 최신 중요한 판례가 나왔어요. 지금 중요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게 니은번이에요. 니은번. 최신 판례. 자,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는 전자기록 매체로서 보호 대상이 된다. 근데 가로 2번에 만약에 이제 봉함이나 비밀 장치가 되어 있었다면 보호를 받겠지만 아무도 봉함을 안 해놨어. 뭐 볼란 보라 이거지. 봉함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비밀로서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거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거 침입죄는 잠깐 쉬었다 보겠습니다.